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합니다. 오늘의 시간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의 김민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1분기 동안의 시장의 주요한 특징들을 좀 정리해보고 ETF 시장을 통해서 투자의 흐름을 앞으로 예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좀 경험하셨던 1분기 시장의 가장 주요한 특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반배닭이다. 반배닭.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의 이 세 가지 단어 때문에 네.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배터리 코스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제 지수를 봐도 실제로 극명하게 반도체, 배터리 코스닥에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수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가 10%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예. 재밌는 것은 개인이나 기관의 매도가 있었지만 네. 외국인이 12조를 사면서 굉장히 크게 10% 이상 끌어올렸고요. 네. 코스닥 150을 보시면 개인이 5조를 사면서 3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크게 올랐고요. 네. 그 세부 섹터를 보면 더더욱이나 반배닥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LX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3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네. 재밌는 것은 경기 소비재하고 필수 소비재를 보시면 5% 마이너스 4%에서 큰 시장의 상승에 도움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시장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고요. 네. 코스닥 150을 보시면 지금 2차전지 너무 핫한데요. 네. 이 2차전지 소재 기반으로 하는 코스닥 150 소재가 83%나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150 산업재가 47%나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헬스케어가 7% 오르면서 지금 오늘 보니까 헬스케어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코스닥 150이 기본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다 보니까 나머지 섹터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1분기 시장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수의 상승률도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개인의 자금이 집중이 되면서 시장이 좋았고요. 그 안에 있어서 뭐 2차 전지, 반도체 관련한 업종의 강세가 보이면서 관련된 주요 지수도 150 소재 관련된 종목이 80% 넘게 분기 상승률을 네, 기록했다는 게 정말 상승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ETF 시황을 보면은 이 흐름이 그대로 ETF 쪽에서도 옮겨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ETF 시황도 말씀드리고요.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ETF 전체의 어떤 상장 개수라든지 ETF 신규 상장 종목 신규 상장 개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가 1분기에는 27개의 ETF 상장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693개의 ETF가 현재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2002년에 한 개로 상장되었던 ETF가 이제 21년 만에 693개가 됐고요. 이제 700개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93개라.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쪽 ETF로 워낙에 많이 좀 봐왔더라. 그렇죠. 예. 700개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그 ETF 라인업을 본다 그러면 네. 스타코 측면에서는 아시아에서 한국이 한 4번째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 수는 거의 탑에 앞서고 있거든요. 일본보다는 스타코가 좋고 호주보다 스타코가 적지만 네. 상품에서는 굉장히 많은 큰 상품을 이루고 있어서 앞으로도 ETF 시장은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국내 ETF에도 정말 많은 자금들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이제 개별 종목 투자들도 물론 계속 많이 하시겠지만 이 펀드 형식의 ETF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바스켓으로 매매를 하는 특정 종목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혹은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하는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주목해야 될 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장 개수도 크지만 네. 작년 말 대비해서 13조가 늘었거든요. ETF 스타코가 78조에서 91조로 13조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분기에 있어서의 ETF 시장의 흐름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앞으로의 움직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동안 사실 2차 전지주가 계속 좋았는데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좋았던 거죠? 네, 2차전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많은 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세요. 왜냐하면 2차전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아주 크게 오르고 어떤 종목은 크게 오르고 다 2차전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룹핑을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차전지 소재와 그다음에 배터리 셀이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는 그야말로 이 배터리를 만드는 부품이라 생각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배터리 셀은
그러니까 배터리의 완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의 3대장이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가 있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셀 3대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LG 에너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을 좀 보시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1일자로 한번 3대장과 3대장을 비교해 봤는데요. 에코프로는 4월 11일까지 646% 올랐습니다. 아니 사실 다른 종목도 상승률이 저게 적은 게 아닌데 워낙에 에코프로가 네, 대단한 네.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적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220% 상승을 보였고요. LNF 83% 상승을 보였는데 이 종목 1, 2, 3 종목이 지금 코스닥 150,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 3에 해당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만큼 2차전지 소재가 아주 가파르게 올랐고요. 그에 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배터리 완제품인 그 LG 솔루션은 40%, 네. 그리고 같은 그 4월 10일 기준으로 삼성 SDI 30%, SK 이노베이션 30%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익 처리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그냥 2차 전지로 접근하시다 보면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왜 내 건 안 오르지? 네. 내 친구 산 건 계속 오르는데 라는 그런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개의 그룹핑을 해서 인지를 하신다 그러면 다음에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처럼 바이오가 뜨는 것처럼 분명히 배터리셀도 뜰 수 있는 분명히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 대비해서 이렇게 소재 관련된 종목이 더 많이 오랐던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수주 계약 소식하고요. 네. 정책성 소식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수주 계약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NNF가 그 테슬라랑 3.8조 수주 계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스라고 이것 또한 2차전지 소재 종목인데 삼성 SDI랑 10년 동안 계약을 했다는 정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쵸. 2차전지 소재로 많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소식 때문에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발 IRA 이 소식 전해주면서 배터리셀인 그 배터리의 완제품보다는 2차전지 소재가 좀 더 미국 RA에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 네. 기대감이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률 상승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ETF는 몇 가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관련 ETF는 6종류가 있고요. 네. 그 ETF가 6종류가 있는데 수익률이 아주 천차만별입니까? 네, 천차만별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높은 ETF는 타이거 2000지 테마라는 ETF고요. 네. 그거는 100% 올랐습니다. 4월 10일 기준으로. 아, 이게 네, 보니까 주요 편입 종목에 소재주들이 그렇죠. 대거 포함되어 있네요. 70%가 2차전지 소재.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룹을 말씀드렸냐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좋은 ETF를 피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낮은 게 이제 타이거 KRX 2차전지 UD라는 ETF인데 요거는 4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 50종목 50% 포함되어 있어서요. 그 양극단으로 2배 이상의 수익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ETF 지금 종목들이 아까 말했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 640%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 전도사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개별 종목으로 2차전지를 접근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언제 또 꺾일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ETF는 10종목에서 30종목으로 6개 ETF가 10종목에 30종목의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ETF의 기본적인 장점, 그 개별 기업의 리스크를 낮추고 2차전지라는 큰 섹터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2차전지 테마니까요. 네. 테마 ETF니까 이 ETF를 사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ETF의 기본적 장점을 통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소재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100% 오른 거를 매수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배터리 셀 업체가 갈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안 올랐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까 타이거 KRX 2차전지 KUD라는 좀 이름이 길긴 하지만 그 ETF 투자하시면 또한 2차전지 테마를 쭉 영유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최근에 또 포스코 그룹주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다른 2차 전지주들 쉬어갈 때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지금 보여드렸던 이 국내 연초에 1분기에 올랐던 ETF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또 그 개별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약간 또 그 급등에 따른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ETF로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그럼 2차 전지는 사실 최근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계속해서 그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ETF는 2차 전지 관련된 ETF는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 종목들을 보시면 10종목에서 30종목으로 6개 E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라는 ETF는 에코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PDF를 보시고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난 에코프로가 아까 640% 너무 많이 올랐으니 요거는 없는 종목, 없는 ETF를 골라야겠다 그러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난 2차전지 소재가 갈 것 같아. 아까 대장 3인방을 꼭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배터리 셀이 좋아. 분명히 이 탄탄한 이 회사들은 분명히 오를 거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를 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타이거 캐렉 2차전지 KUD라는 ETF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적으로 ETF, 2차전지 ETF는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리고 2차전지가 국내에만 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또 해외에도 있으니까 해외 쪽으로도 한번 ETF 저희들 ETF 전도사로서 아마 많은 분들이 ETF를 만들어서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ETF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폼이 많습니다. 어떤 다양한 ETF가 나오게 될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본부의 김민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